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보통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운 후에 2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개념을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훈련도 많이 시켰고요.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름하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 하고 빗변의 길이. 자, 빗변이라는 것은 어떤 변입니까? 직각의 대변이 되는 요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부르고요. 직각삼각형에선 요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에요. 자, 이와 같이 A, B, C가 성립할 때는요, 무조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라는 등식이 무조건 100%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제부터는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요, 무조건 문제 속에 직각 삼각형이 보여요. 직각 삼각형이 등장하면요, 얘는 100%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서 얘를 써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1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ABC는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죠. 자, 변의 길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7 이런 음수는 나올 수 없으므로 ABC는 무조건 항상 양수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우리는 보통 빗변이 C이므로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얘는 응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응용이 돼야 되냐? A의 제곱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B의 제곱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C의 제곱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의 제곱을 구하려면 B의 제곱이 이항되면 되죠. 그러므로 얘는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라고 계산될 수 있구나.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인 거예요. B의 제곱은 같은 원리로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테고 C의 제곱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쟤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지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보통 선생님이 2-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3-1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인 A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C는 양수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붙이지만 양수이므로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고요. 그냥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A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3-1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요거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필기만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런 거 구하려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세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수다,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루트를 안 배운 사람은 필기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은 아하, ABC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까지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암기가 상식인 피타고라스 정리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의 관계식인데요. 얘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냥 막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미 문제에 흔하게 많이 나오는 비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암기하면 문제를 풀 때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비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암기해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릴 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 즉 내각이 45도, 45도, 90도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얘는요, 1대 1대 루트 2라는 세 변의 길이비를 갖게 됩니다. 역시 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3-1 배운 사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안 배운 사람은 그냥 필기하고 모르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30도, 60도, 90도 각을 가진 직각 삼각형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각이 작으면 그 대변, 마주보고 있는 대변도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30도일 때는 1, 60도일 때는 루트 3, 90도일 때는 제일 긴 길이인 2가 된다라고요. 1대 루트 3대 2 얘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비예요. 자, 하지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선 루트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등장하지 않고요. 요런 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3대 4대 5 정말 많이 나오고요. 5대 12대 13 얘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만으로 문제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7대 24대 25와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요. 8대 15대 17과 관련된 문제. 요 정도까지 외우시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푸는 모든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것들은 다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얘네 둘은요, 되게 많이 나오는 애들, 특히 3대 4대 5 정말 많이 나오고, 얘네는 간혹 나오지만, 만약에 얘를 암기 안 해두면요, 숫자가 너무 커져서 막 제곱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계산할 거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암기해 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8대 15대 17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 길이비와 관련된 비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고요. 3번만 쭉 읽으며 암기하고 갈 거예요. 상식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외워가 아니라 정말 노래하듯 많이 읽어서요. 외워두셔야 되는 파트예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8대 15대 17.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8대 15대 17. 마지막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8대 15대 17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수들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불러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새 자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순수하게 요 수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사실 얘네는 순수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 많거든요. 왜? 숫자 자체가 너무 커서 그래요. 하지만 3대, 4대, 5는요. 2배 시켜서 6대, 8대, 10 이렇게도 종종 나오고 쟤를 3배 시켜서 9대, 12대, 1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외우셨나요? 예, 못 외우신 분은요, 조금 화면을 멈추고 완벽히 문제 풀기 전에 완벽히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므로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잠시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쉬우셨으니까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와,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나오면 앞으로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라고 했죠. 아하, 선생님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에 중요한 사항을 조금 하나만 적고 갑시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의는 이거예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의예요. 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두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거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접할 때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나는 우선 AD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요. 얘를 되게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AD의 제곱은 빗변이 15니까 가장 긴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9의 제곱을 빼면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랬잖아요. 근데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바로 위쪽에서 배웠던 요 피타고라스 정리비, 요 피타고라스의 수 있죠? 얘를 외웠던 이유는요. 이런 무식한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9하고 15를 지그시 보니까 9도 3의 배수고 15도 3의 배수죠. 그래서 얘는 3을 3배한 거네. 그러면 15는요. 5를 3배한 거예요. 맞나요? 느낌이 딱 오죠. 나 이거 아는데. 무슨 비예요? 3대 4대 5예요. 그런데 이 3대 4대 5를 모두 몇 배 하고 있습니까? 3배 하고 있죠. 3, 3, 9, 5, 3, 15. 그러면 4, 3, 12가 되겠구나 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내야지. 와, 얘는 225니까 99, 81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막 144니까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AD는 12가 되겠구나. 너무 무식하고 힘든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비인 3대, 4대, 5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내가 봤더니 와, 나 이거 5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내가 구해서 1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얘를 보는 순간 느낌 딱 오죠. 여기다 대고서는 또 A씨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무식한 방법 쓰시면 안 되고요. 딱 보는 순간 5 대 12 대 13 요렇게 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얘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주는 중요한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답 냈더니 AD의 길이는 12cm 이렇게 답 내시고요. 선분 AC의 길이는 13cm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쓰지 말고 정리비를 이용하자.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평행선이 있는데 여기에 직각으로 선 내리긋고 선 하나는 임의로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진 사다리꼴이에요. 자, 요런 사다리꼴인데 얘는 한쪽이 이렇게 아무런 각이 아니라 직각이 나와 있는 요런 특이한 구조예요. 여러분, 요런 구조의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보조선을 그어서 푼다요. 즉, 사다리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도형이지만 이 사다리꼴에요.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얘는요. 두 개의 도형이 되는데 하나는 직각삼각형, 하나는 직사각형. 이거 쉬운 도형이에요? 어려운 도형이에요? 굉장히 쉬운 도형 두 개로 바뀌어버려요. 기억하세요. 이런 구조의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보조선을 그어서 쉬운 직각삼각형과 쉬운 직사각형으로 바꾼 후에 문제를 푼다. 이게 무조건 상식이에요. 이런 그림은 보조선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조선을 그리는 순간 얘는 직사각형이므로 얘 8cm가 되겠고 얘는 직사각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12cm가 될 테고 자 17에서요 8을 뺐으니까 얘는 9cm가 되겠다. 뭐 이런 정보가 줄줄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길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정리다? 피타고라스 정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유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는 거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대고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런 거 하면 무식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9하고 12를 보는 순간 느낌이 온다. 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고 4라는 숫자가 떠오르네. 즉 3을 세배하면 9, 4를 세배하면 10인데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비에 의해서 3대 4대 5가 되는데 5를 몇 배 해야 된다? 3배 해야 된다. 그러므로 x는 3배에서 15가 되겠네요. 정답은 15. 이렇게 간단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보조선,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거저 구할 수 있다. 이때 무식한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B를 기억해서 바로 답을 내자. 예, 여기까지 정리. 지금부터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1탄, 2탄, 3탄을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우선 1탄은 닮음, 2탄은 유클리드의 방법, 3탄은 피타고라스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증명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꼭지점 C에서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답니다. 그렇구나. C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셔야 돼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요 수선의 발에 요 점을요 A, B, C 그리고 요 자리를 D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이 안에 세 개의 닮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개의 닮음. 자, 어떤 닮음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원래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BC가 있다면 얘는 90도고 나는 요 각을 예를 들어서 하트각이라고 부를 거야. 하트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을 삼각형 각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트각과 삼각형 각을 더하면 얘는 무조건 몇 도가 되겠구나? 90도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고 이미 직각이 90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의 합은 9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민트색 삼각형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얘를 봤더니 각이 하나 90도고 하트각이 보이면 요 남은 각은 삼각형 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삼각형 각에 하트각을 더해야지만 90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 각시는 90도니까 요 남은 각이 하트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와, 90도 하트 삼각형, 민트색도 90도 하트 삼각형, 이쪽에 있는 요 민트색 삼각형도 90도, 예, 평각은 180도니까 90도 빼면 90도가 될 거고, 하트 삼각형 각이 돼서요, 모두 세 각이 같아요. 즉, AA 닮음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보기 힘드니까 이제 좀 떼서 생각할 거예요. 원래 큰 삼각형인 ABC하고 요 안에 있는 민트색 삼각형을 하나씩 뗄 건데 A각이 원래 큰 삼각형에서 하트각이었고 B각이 삼각형이었으므로 닮음을 내가 요 자리에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하트 요 자리에 삼각형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 삼각형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하트 자리가 A였고요. 90도 자리에 D라는 점이 보이고요. 삼각형 자리가 A, B, C 할 때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더 표시하도록 합시다. 바로 색을 좀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D라는 점이 생겼는데 A, B는 C라는 길이를 갖고 있지만 나 요 길이 잘 모르지만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표현할 거고요. DB, 선분 DB의 길이를 Y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X라는 길이랑 Y라는 길이는 합하면 뭐가 된다? C라는 요런 길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AD의 길이는 봤더니 X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DC의 길이는 몰라요. 그럼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AC의 길이는 B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표현이 되면 적어도 내가 얘하고 얘하고 얘는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게요. 봤더니 삼각형 ABC라는 녀석하고 삼각형 ACD 얘 대응각 맞춰주셔야 되죠. 얘네 두 개는 닮음이더라. 닮음 표시하시고요. 무슨 닮음? A 닮음이더라. 그런데 내가 저 민트색 부분은 길이 B를 알기 때문에 선분 AC 대 자, 선분
자, 대응변이 AD죠? AD는 선분 AB 대 선분 대응변은 AC죠. AC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AC 길이 B라 그랬죠. AD의 길이는 X네요. 자, AB의 길이는 C고요. 다시 AC의 길이는 B예요. 비례식에서는 항상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잖아요. 즉 외항끼리 곱한 것과 내항끼리 곱한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 B의 제곱은 CX구나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선생님이 빗금친 삼각형 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요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을 갖고도 똑같은 작업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똑같이 요 자리에 하트, 그리고 요 자리에 삼각형 했어요. 자, 그럼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에서는 직각 자리가 D고요. 하트 각이 있는 자리가 C, 그리고 삼각형 각이 있는 자리가 B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의 길이는 12는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DB 자리가 Y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삼각형 A, B, C는 삼각형 C, B, D와 닮음이다. AA 닮음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자, 우리가 현재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는 요 길이랑 요쪽 파트 이렇게 두 변이죠. 이 아이를 가지고 비례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 대 선분 CB는 선분 CB 대 선분 DB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AB 자리는 선생님이 C라고 했고 CB 자리는 A, 여기 A겠군요. DB 자리는 Y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내항의 곱 A제곱은 외항의 곱 CY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되느냐 요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B의 제곱과 A 제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좋았어. 그러므로 나는 최종적으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을 해볼 건데 A 제곱은 CY 그리고 B의 제곱은 CX라고 했으므로 공통인수 C가 보이네요. 결국 C에 Y 더하기 X니까 우리 이거 X 더하기 Y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위쪽에 X하고 Y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C가 됩니다. X하고 Y를 더하면 C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X하고 Y 더하면 C네. 결국요. 칸이 좁다. C 곱하기 C는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C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즉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구나 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예전에 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각삼각형 3개가 보여요 파트예요. 닮음에서 배웠던 파트죠?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율동과 노래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나는 수학 암기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한다?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딱 문제를 봤을 때 얘가 그 문제인지도 몰라요. 적용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율동과 노래 기억하시죠? 예.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봤는데 직각의 수선에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 3개가 보이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3개의 AA 닮음이 들어있는 건데 얘는 적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보통 선생님이 손이 이쪽부터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율동 순서대로 적으면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요 안에 있는 거죠. h였어요. 우리 그 율동에서는 얘를 h라고 적으면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였죠.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BA는 HC. 이게 수학에서는 좀 막 알파벳 순서로 예쁘게 외우겠지만 우리는 율동 순서대로 식을 쓰도록 할 거예요. 왜 A, B, C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요 직각 삼각형 3개가 보여요.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는 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 닮음을 이용하는 증명에서요. 이미 써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h의 제곱은 xy 요 녀석만 빠르게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h의 제곱 바로 요 변을 바로 요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은요. 얘하고 얘예요. 그래서 요 2개를 가지고 닮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했더니 ACD하고 C, B, D가 되겠구나. 선생님이 그랬죠? 여기에는 3개의 닮음이 숨겨져 있다. 얘가 하트면 얘는 삼각형, 그러면 얘는 하트, 얘는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 각을 표현을 해볼게요. 각 A는 하트각, D는 90도, C는 삼각형, C는 하트각, B는 삼각형, D는 90도. 자, 세 변의 길이 표현해 보면요. AD는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그리고 DC는 H. 그리고 AC는 B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D는 H. 그리고 DB는 Y라고 보이고요. 12는 A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H와 관련된 요 부분을 표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H를 포함한 요 2변의 길이로 길이비를 세워서 푸는 문제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H를 포함한 변. 자, 그러면 똑같이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CBD는 닮음이야. AA 닮음. 뭐 이제 쉽죠? 자, 그런데 H를 포함한 증명이기 때문에 저렇게 2개의 변을 빨간색으로 표현된 변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 AD 대 선분 CD는 선분 DC 대 선분 DB다. 자, AD는 X였고요. CD는 H였고 역시 뭐 DC H고요. DB는 Y일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 H의 제곱은
결국 외항의 곱 xy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요런 녀석이 되겠죠. 얘의 제곱은 2 곱하기 얘, 요런 아이가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공식 BA는 HC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뭐 요 공식 있죠? 자, 요 공식은요, 넓이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원래 직각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우리 보통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요런 식으로 식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라고 하고 높이를 B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삼각형에서는 밑변에다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H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C고요. 높이가 H예요. 그런데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A, B는 CH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선 A, B는 CH다 이러지만 우리 뭐 이거나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나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알파벳이 아닌 그냥 그림과 율동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중요한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율동과 노래로 완벽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고 한번 여러분은 율동도 하셔야 돼요. 해볼까? 시작. 예예 제곱은 아유 선생님도 치워서 펜으로라도 해드릴게요. 시작. 예예 제곱은 2 곱하기 예. 예예 제곱은 2 곱하기 예. 예예 제곱은 2 곱하기 예. 2 곱하기 예는 2 곱하기 예.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2탄 유클리드의 방법.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정말 많이 훈련시켰던 거죠. 그때 잘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 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완벽히 이해하셔야겠죠. 자, 유클리드는요. 어떤 방법을 썼냐? 우선은요, 여러분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유클리드 방법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깨고 가셔야 되죠. 자, 우선요, 요렇게 세 변에 정사각형 3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1번 사각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 다음 큰 사각형, 그 다음 큰 정사각형을요, 2번 정사각형, 그리고 제일 큰 빗변과 접해 있는 요 사각형을요, 3번 정사각형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유클리드는 3개의 정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요 직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직각에서 대각선 그리고 바로 요 직각이라는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그리는데 연장선까지 이렇게 그려나가요. 여러분은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세 변에 접해 있는 정사각형 3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직각이라는 변으로부터 대각선, 제일 큰 빗변 쪽으로 수선의 발 연장선 요 그림을 우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요, 또 기억해야 되는 순서가 있지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요.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 이렇게 돼 있다면요. 어떤 삼각형을 그리든 항상 넓이가 어떠하다?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로 그
평행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바로 얘를 2번 변이죠. 얘를 밑변으로 삼는 요 삼각형이나 조금 더 눕혀서 요 끝까지 만나게 하는 요 삼각형이나 넓이가 어떠함을 알 수 있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저 빗금친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이유는 평행선상의 넓이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을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삼각형인 바로 요 아이를 만들어낸 거죠. 넓이가 같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1, 2, 3을 붙여놨죠? 자, 얘는 2번이었어요. 2번에 요 사이각은 직각의 하트각이라고 부르면 2 직각 하트 3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죠. 2 직각 하트 3.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봐요. 2 직각 하트 3. 요것도 2 직각 하트 3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요 두 개의 삼각형은요. 합동이 되는 겁니다. 2 직각 하트 3. 무슨 합동이에요? 2번 변 직각 하트라는 사이각이 같고 3번 변으로 이루어지는 SAS 합동이므로 넓이가 또 어떠하다? 같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맨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1번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3번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평행선 상에 보이는 삼각형 밑변을 예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도 넓이가 어떠하겠어요? 같겠죠? 예. 그러므로 다시 한번 평행선상의 넓이이므로 넓이가 같을 거야. 즉 선생님이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4개를 그렸는데요. 얘는 모두 넓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맨 처음 얘로 시작해서 넓이가 계속 같은 삼각형을 그려놨더니 결국엔 여기까지 넓이가 같더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2배는 얘지요. 자, 아래에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2배는 바로 얘가 될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 팔행이와 이 팔행이는 넓이가 같겠구나. 그러면 양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요 빨갱이와 요 빨갱이 부분도 넓이가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증명했어요? 얘를 A라고 하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모든 변의 길이가 A이므로 얘는 A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요 빨간 1번 정사각형의 넓이는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아이고,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C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큰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C의 제곱이 될 텐데요. 중요한 건요. 얘하고 얘의 넓이를 합한 것은 팔행이와 빨갱이의 넓이를 합했으니 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최종적으로 C의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증명하는 방법. 이게 바로요. 유클리드가 증명한 방법이었다라고 예전에 선생님이 이미 가르쳤고 훈련도 외워야 된다고 엄청나게 시켰어요. 얘는요. 그림을 깨고 있지 않으면 그냥 줄줄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깨고 있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훈련하고 넘어갈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방법대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이거 이래서 얘랑 같고 얘는 합동이어서 얘랑 같고 평행선상의 넓이어서 얘랑 같고 그림 하나하나 그려서 바로 선생님이 여기에 설명해 놨던 요거 있죠? 선생님 설명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완벽히 암기하시고요. 또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화면 멈추고 해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 겁니다. 하세요. 예, 해보니까 술술 나오십니까? 나올 정도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상의 넓이이므로 요 삼각형과 요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거야. 왜? 평행선상의 넓이이기 때문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 그리고요. 두 번째 삼각형에 접해 있는 변은 2번 편, 3번 편. 그리고 요 사이각은 직각의 하트각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봤더니 2번 직각의 하트에 3번이라고 이어지는 요 삼각형도 똑같으므로 얘는 S 합동이 돼서 넓이가 같을 거야. 그렇게 3번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얘는 다시 이렇게 평행선상의 넓이이므로 내가 새롭게 그리는 요 삼각형과 넓이가 같을 거야. 평행선상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1번 삼각형과 마지막 삼각형인 요 4번 삼각형은 넓이가 같네. 그런데 1번 삼각형의 넓이 2배 하면 얘가 되고 4번 삼각형의 넓이 2배 하면 얘가 되니까 얘랑 얘도 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얘랑 얘도 같겠구나.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여기에 이렇게 평행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겠구나 라고요. 평행선 상의 넓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2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요 1번 직각 삼각형 각에다가 3번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1번 직각 삼각형 각에다가요. 예, 3번 변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들 거예요. S 합동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평행선상의 넓이이므로 선생님이 새롭게 그리는 요 삼각형하고도 넓이가 무조건 같아야 될 거예요. 평행선 상의 넓이이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1번 삼각형은 얘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삼각형은 얘니까 얘랑 넓이가 같고 얘의 2배는 얘의 2배는 얘니까 얘네 2개가 같겠구나.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결국 얘랑 얘도 같겠구나. 뭐 이런 결론까지 내리면 된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그럼 파랭이끼리 합한 거 빨갱이끼리 합한 거 같으면 바로 얘랑 얘의 넓이를 합한 것이 누구랑 같겠습니까? 얘의 넓이를 합한 것과 최종적으로 같겠구나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A, B, C라고 하면 각각 세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인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최종적으로는 C의 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죠? 그 어려웠던 것도 사실 처음 배울 때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 쉽더라.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말로 굉장히 쉽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 아이를 다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각형만 딱 봐도 막 그림 줄줄줄 나올 텐데요. 우선 평행선상에 있으므로 넓이가 같다. 요거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평행선이 EA와 DB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선분 EA와 선분 DB는 평행해. 이렇게 평행선이므로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을 거야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개의 삼각형 누구예요? ACE라는 삼각형과 요게 보이는 EAB라는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ACE와 넓이가 같다라는 건 등호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삼각형 EAB는 넓이가 같아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EAB를 가졌죠? 자, 얘는 2번 직과 같을 3번이라고 했으므로 2번 직과 같을 3번에 해당되는 요 삼각형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EAB라는 요 삼각형과 대응점 맞추셔야 돼요. CAF라는 요 삼각형은 SAS 합동이야. 합동에는 선 3개 이렇게 넓이가 같다는 2개지만 합동이다는 선 3개 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합동이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넓이가 같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결국 이 2개의 삼각형 EAB하고 합동이니까 삼각형 CAF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정리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평행선상에 삼각형 2개의 넓이가 같다잖아요. 그래서 그래 평행선은 어떤 녀석? AF하고 CM이었죠? 선분 AF와 선분 CM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CAF라는 삼각형과 넓이가 같다. 누가? 삼각형 AFL은 넓이가 같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요 얘하고 얘랑 같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 삼각형 ACE와 삼각형 AFL은 넓이가 같을 거예요. 삼각형 ACE와 삼각형 AFL은 넓이가 같을 것이다요. 자,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였잖아요. 얘하고 얘가 넓이가 같을 것인가의 문제였죠. 결국 사각형 A, C, D, E라는 것은 요 사각형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2배니까 2배의 삼각형 A, C, E와 넓이가 같을 것이다. 자, 그런데 AC는 AFL과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얘는요. 2배의 삼각형 AFL과 넓이가 같을 거고요. AFL의 넓이의 2배는 사각형 AFML입니다. 자, 맞나요? 네. 결국 우리는 뭘 증명해낸 거다? 사각형 ACDE의 넓이와 사각형 AFML의 넓이가 같음을 증명해냈고요. 자, 이와 똑같은 방법을 쓰면 최종적으로 사각형 BHIC의 넓이와 누가 같다? 사각형
B, G, M, L의 넓이가 같을 것이다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 요 사각형 더하기 요 사각형은 요 사각형과 넓이가 같다. 요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사각형 ACDE라는 사각형과 자, 여기에 보이는 바로 요거죠. 사각형 BHIC라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더했더니 와, 결국엔 알고 볼까요? 빨갱이하고 파랭이 더했더니 큰 사각형인 A, F, G, B가 만들어지더라요. 자, 그런데 이때 ACDE라는 넓이는요, 우리가 AC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각형 BHIC의 넓이는요, 선분 BC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큰 사각형인 AFGB는 선분 A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바로 요게 뭡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라는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로 암기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연습시켰던 그 내용은요, 수학적으로 정리하면요, 그 언어를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하시고 푸세요. 오른쪽 그림은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선분 AB의 길이가 10, 그리고 BC의 길이가 8. 자, 다음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 딱 보는 순간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가 떠올리셔야 돼요. 3대 4대 5. 왜? 하나가 8이고 빗변이 10이니까 나머지 한 변은 무조건 6이 되겠구나 라고요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6이야 라고 이렇게 적었더니 AC의 길이를 구하라네요. 선분 AC의 길이는 6cm야 라고 이렇게 단위까지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얘 유클리드의 방법이네. 나 이거 완전히 깨고 있는데. 그죠? 완전히 깨고 있죠. 자, A, B, E의 넓이를 구하쇼 라고 나왔네요. A, B, E? A, B가 어딨냐? 네. 오, 요 녀석이네요. 자, 바로 요 A, B, E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평행선상의 넓이니까 우리 요 넓이랑 같다라는 거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즉 ACDE 넓이의 절반인데 ACDE는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6에 36이 나오고 있죠. 요 녀석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다 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FML의 넓이를 구하래요. AFML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는 요 전체 넓이와 같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몇이다? 36제곱센티미터지. 엄청 쉽지라고요. 여러분이 위에서 선생님과 훈련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요. 너무나도 고민 없이 그냥 쭉쭉쭉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